자, 안녕하세요. 예, 머니 컨텐츠 조월 대표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쇼핑몰 컨셉 전쟁입니다. 예, 뭐 잘 팔게 해주겠다, 뭐 아니 상세 페이지 좀 어떻게 개선해주겠다 이런 뭐 강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제 쇼핑몰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쇼핑몰 전략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할까? 이게 생각보다 거의 뭐 삼국지 버금가는 지략 전쟁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실제로 100억대나 200억대 쇼핑몰들은 자기만의 전략을 짜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나름의 경쟁을 합니다. 물론 쇼핑몰 자체를 처음 만들어 보신 분도 많으실 거고, 혹은 쇼핑몰에 뭐 콘텐츠 회사 소개 만드신 거 힘드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쇼핑몰 컨셉 전쟁이란 내용을 들을 건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내용을 얘기해 준 사람은 없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면은 요거는 약간 비밀스럽고 어떤 업체도 이렇게 공개가 되지 않는 일종의 시크릿, 그건 이걸 아는 사람들만 이 시장을 차고 나가고 나머지는 그냥 당하고 있는 일종의 학살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그 쇼핑몰 컨셉 전쟁 이게 어떤 뜻이냐, 쇼핑몰을 어떠한 컨셉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컨텐츠 마케터들의 전쟁, 이렇게 좀 풀면 될까요? 이 컨셉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 아시죠? 이 컨셉은 말 그대로 한 번에 쟤 뭐야 라고 알아듣는 그런 거를 컨셉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쇼핑몰이 무슨 컨셉이 있어? 그냥 싸고 좋은 거 팔면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방송을 더 보실 필요는 없다. 왜냐? 싸고 좋으니까 애초에 잘 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싸고 좋은 걸 내가 가져왔더라도 어느새 나보다 더 싸고 좋은 걸 가져온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어느샌가 그냥 싸고 좋은 애들한테 내 자리를 뺏기고 이렇게 안녕 하고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쇼핑몰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상태가 생기는데, 첫 번째, 내가 더 이상 가격을 낮출 수 없는데 이 저가인 애들을 어떻게 좀 쳐낼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때 뭘 해야 될까? 아니, 겉보기에는 썸네일도 똑같고 브랜드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단 말이죠. 혹은 내가 지금 시작을 할 때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어. 예를 들어자면 내가 1등을 죽어도 못 이길 것 같아, 전공법으로는. 그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같은 광고를 해도 고객들의 눈을 반짝반짝거리게 하면서 날 더 울고, 나한테 분명히 부실한 상세, 부실한 상품, 부실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매할 수 있는 반칙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모여서 컨셉이란 거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고, 이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컨셉이 가장 활발화된 쇼핑몰 계열은 바로 조명업계입니다. 자, 조명업계, 이거는 이제 제가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했었던 교육과제의 일부를 좀 가져왔는데요. 잠깐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업체 분석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가 되면서 살짝 빠졌는데 진짜 아쉬웠던 부분이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감성 마케팅이라는 걸 할 때, 혹은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작정 우리는 제일 쌉니다, 아니면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쇼핑몰이에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모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컨셉을 만들기, 내가 그래 컨셉 좋고 요즘 뭐 전략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컨텐츠를 내가 어떤 글을 쓰고자 할 때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이 어디 있을까? 그런 걸 어떻게 하늘에서 뚝딱 내려오나?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답은 보통 경쟁업체에 다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라고 얘기할까요? 나보다 먼저 팔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컨셉이 어떨까? 그러니까 컨셉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작용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음, 경쟁업체를 봐야 됩니다. 경쟁업체를 볼 때 가장 좋은 그 폼이 바로 이 네이버 트렌드라고 하는 폼이죠. 네이버 트렌드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은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네이버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넣어봅니다. 뭘 넣어보냐?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일단 브랜드 네이밍으로 검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스마트 스토어는 잘 안 돼요. 스마트 스토어는 즉각 판매 혹은 네이버에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한테 내 상점 이름을 알리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쇼핑몰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 그 쇼핑몰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내 이름을 알리지 않으면은 안 팔리는 경우가 많죠. 아까 전 조명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조명업계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우리 나 컨셉을 좀 해서 전략을 좀 짜고 싶은데 고객한테 한 방에 임팩트 있게 딱 전달하고 싶은데 어떤 컨셉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광고를 봅니다. 어떤 광고를 보면 될까요? 조명을 검색하세요. 조명 검색하면 여기에 이렇게 쭈르르륵 나오잖아요. 이렇게 쭈르르르륵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나오면은 적어 보는 거예요. 막 뚝뚝뚝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적어 오는 거죠. 공간 조명 적어보고, 밑에 보니까 비트 조명 적어보고, 히트 조명 적어보고, 뭐, 이렇게 적어보는 거야. 막 적어보다 보면은, 여기 또 뭐 있었죠? 그, 조명나라도 있었고, 룩스몰, 예, 조명나라 적어보고, 룩스몰 적어봅니다. 예, 다영님 반갑습니다. 얘기하다가 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한 달치니까 좀 길게 해볼까요? 예, 좀 길게 해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보면은 막, 이게 무슨 거냐면, 여러분, 같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같이 광고를 하는데, 똑같이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조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내가 예를 들어 조명 고객들 같은 경우 생전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같은 광고를 하는데 물론 대규모 광고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같은 광고를 하는데 비치 조명이 진짜 잘하네. 혹은 공간 조명도 잘하네.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좀 못하네. 요즘에 얘가 치고 올라오네. 라는 게 보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을 얘기할까요? 우리는 같은 쇼핑몰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고객들이 귀를 딱 열고 가서 혹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혹하는 것에 뭐가 있다? 먹히는 컨셉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 경쟁업체를 보면 고객들이 좋아하는 컨셉이 먼저 보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고객 이거 좋겠지? 고객들 이거 사랑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딱 뒀는데 고객들이 아이 별로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고객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를 먼저 경쟁업체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제가 교육자들 다시 돌아가면은 이런 게 나와요. 뭐냐면 당시에 이제 1, 2등 하던 업체가 이제 빛이 조명하고 공간 조명인데 1등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셉이 있었냐? 유독 AS랑 그 젊은 청년들이 하는 진정성, 빛의 조명의 마음이란 컨텐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빛났어요. 다른 업체는 뭐 똑같이 뭐 예쁜 조명 팔고 가격도 싸게 파는데 여기만 유독 AS 잘해준다. 평생 AS 해주겠다. 고객과실 보상제 해주겠다. 뭐 진정성, 뭐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지 알려줄게.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조명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컨셉은 뭘까요? 여러분? 네, 제가 정답을 벌써 얘기해버렸죠? 이 조명 시장에서 고객이 가장 원하는 컨셉이 뭘까요? 바로 AS 진정성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옆에 있는 업체가 있었어요. 옆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랬어요. 우리는 진짜 작은 거 하나 남기지 않고 팔겠다. 우리는 진짜 공장 직거래로 해주겠다. 자, 이런 업체는 어떻게 됐다? 여기 바닥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멍 때리는 거예요. 아니, 난 솔직하게 좀 싸게 하겠다. 아니, 난 진짜 고객들한테 합리적인 제품을 우리나라 조명할 만한 거품이 많은 줄 알아? 내가 진짜 공장 최저가로 니네가 제시한 그대로 주겠어.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 고객들은 산티나, 나 산티나는 조명 안 할래. 라는 거예요. 공장자 입장에선 답답한 거죠, 진짜. 그, 난 정말 좋은 제품 싸게 파는데 고객 외면하는 거야. 이거는 경쟁치 분석 안 한 거죠. 자, 그리고 어, 또 이런 데가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프로라이팅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프로라이팅 같은 경우는 최다 아니면은 정말 많은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9,999개의 조명을 여기에서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보면은 그 최다라고 하는 컨셉이 한 요 정도 있어요. 여기 한 네 번째 정도? 이 정도 있어요. 또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 물건을 많이 가져와서 파는 것도 많다는 것도 고객이 원하는 컨셉일까? 딱히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공간 조명 같은 경우는 1cm까지 예쁜 조명, 공간 조명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 예쁜 걸로 대동단결을 했어요. 나는 제일 예뻐. 같이 보이더라도 1cm까지 더 예뻐. 이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다? 자, 이제 1, 2등이 서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경쟁업체들을 좀 내가 만약에 조명 마케터다 라고 했을 때는 냉정해져야 되죠. 자, 고객들이 뭘 좋아하지? 고객들은 일단 첫 번째, 진정성은 AS가 보장되는 걸 정말 좋아한다. 두 번째, 예쁜 거 좋아한다. 정말 예쁘다는 걸 보장하는 거 좋아한다. 그럼 뷰를 좀 등에시할까? 아, 딴티 나는 거. 아니면은 많이 갖다 놓고 파는 것도 별로 물류한테는 엄청나게 피용원한 일이지만 별로 고객가 더 어필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컨셉이란 걸 딱 이제 경쟁업체 컨셉 마주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 1등 하는 컨셉이 AS 진정성이야. 2등이 예쁨과 디테일이야. 그랬을 때는 나는 얘네보다 예쁠 자신 있어. 나 디테일하게 할 수 있어.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2등이었던 업체 혹은 1, 2등을 다루고 있었던 업체 그 위로 올라가겠죠. 왜냐면 고객들이 딱 봤을 때 여기가 훨씬 더 예쁘네? 여기가 훨씬 더 디테일한 순간 예쁨과 디테일이 이렇게 뒤바뀌게 되죠. 혹은 내가 비추 조명보다 AS 진정성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진짜 평생이 아니라 3대째까지 보장해 줄 거야. 뭐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왜? 자, 업계 1, 2등들은 자기네의 컨셉을 침범하는 거를 허락을 할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혹은 이런 조직들은 이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비추 조명 같은 경우 비추 조명 마감 같은 경우 103개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회사 속에 그냥 박아놓고 있단 말이죠. 몇 년 동안. 능가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도 내가 뭐 몇 개의 컨셉트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댓글에 몇천 개가 있는데 그걸 언제 만들 거야? 그 진정성 있는 댓글을. 그래서 어떤 업체가 있냐면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제 올바로 조명이라는 업체인데 이걸 분석한 업체가 이제 올바로 조명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어떤 업체였냐면 그 안동에 있는 그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연매출이 거의 400억, 500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공장이고 제조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동안 매출이 거의 지지부진했었어요, 사실. 자, 어쨌든 그 올바로 조명이라는 업체가 3년 동안 이 최저가 공장이라는 컨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실패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이 최저가 공장이라는, 물론 자기네 회사가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되는 제조회사였고 워낙에 유명한 그 뭐라고 표현할까, 상장도 돼 있는 회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고객한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결론 어떻게 됐다? 쇼핑몰 컨셉 도출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실패를 겪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래. 다시 경제업체도 이걸 분석해보니까 이 시장에서 먹히는 컨셉이 AS 진정성 1순위, 그리고 디테일 예쁨이 2순위, 그리고 최다랑 공장 직거래는 절대 피해야 되는 컨셉이다. 근데 1, 2순위를 내가 따라잡기가 힘들어. 1등, 2등이 절대 그 도전을 허락하지 않아.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설상가상 제품 상세 페이지를 촬영할 정도의 여력도 안 됐어요. 쇼핑몰, 조명 쇼핑몰 진짜 힘들거든요. 조명 쇼핑몰은 문제가 뭐냐면 촬영할 곳이 진짜 없어요. 왜? 스튜디오 같은 데 가서 촬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튜디오에 그 누구도 저기 조명을 천장에 밖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들만의 촬영하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기업 비밀인 것처럼 거기 스튜디오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 촬영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군도 자기네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품군도 좀 떨어지고 해서 어떤 전략을 하냐면 아예 전략을 바꾸죠. 어떻게 바꾸냐? 우리는 제품 종류가 좀 적어. 하지만 제품 품질은 괜찮아.
근데 경쟁사들이 봤을 때는 뭐랄까 가격이 좀 많이 비싸. 그러면 그 가격을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돈을 내줄 수 있는 타겟층으로 완전히 그 세팅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실제로 이 올바로 조명 같은 경우 지금도 아마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 올바로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컨셉을 전문가용 조명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올바른 좋은 조명 고르기 7가지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예쁜 조명 같은 경우는 뭐 포인트 등이나 거시 같은 건 좋은데, 정말 눈을 보호해야 되는 조명 같은 경우는 꼭 체크해 보시고 써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품질 위주로 컨텐츠를 짰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자, 건강함 전문가용이라고 하는 이 올바로 조명 같은 경우는 당시에 거의 2달 만에 6.7배 매출 성장을 실제로 이뤄냅니다. 잘 되는 쇼핑몰들은 각자의 컨셉이 있다. 그리고 그 컨셉을 어떻게 고객한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그 매출 자체가 달라지기도 하고 순위 자체가 바뀌기도 하고 광고 효율 자체가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이 컨셉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게 되면은 그냥 헛단데 계속 돈을 쓴다거나 전략을 할 수도 있어요. 컨셉이란 부분은 이제 이런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컨텐츠를 적는다, 어떤 컨텐츠를 고객한테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랬다 저랬다, 뭐 쌌다가 얘기했다가 비쌌다가 얘기했다가 뭐 아니면 친절한다고 얘기했다가 나는 뭐 한정판이에요 얘기했다가 이렇게 막 자충우돌하는 게 아니라, 아, 얘네들은 이거구나, 얘는 저렴한 애구나, 얘는 고급진 애구나, 이렇게 한 방에 알려줄 수 있는 일종의 방향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컨셉을 딱 정해지면은 그 컨셉대로 이렇게 사이트를 꾸미는 거예요. 혹은 내가 뿜어내는 컨텐츠들 일관성 있게 꾸미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금은 약간 휘청휘청한 브랜드죠. 언더아머 같은 브랜드가 있는데, 언더아머 같은 경우도 뭐 프레스 뭐 몇 점 이하는 입지 마세요 이런 컨텐츠를 계속 뿜어내고, 레드불 같은 경우도 별 희한한 스포츠에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레드불은 막 이상한 막 밤다람쥐 같은 날아가는 거 아니면 우주로 막 쏘아 올리는 거 이런 거 계속 하는 이유가 컨셉 때문이에요. 레드불 하면은 액티브하고 20대의 미친놈들이 에너지를 뿜뿜하는 게 레드불이다, 이런 컨셉인 건데, 쇼핑몰도 그런 컨셉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컨셉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보통 이제 컨셉은 되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컨셉은 사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폰이번과 같이 중고폰을 파는 시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보통 이런 약간 험악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보통 사이트가 막 들어가면 이래요. 뭔가 다른 곳보다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타사, 폰일본과 중간 수준 빵원, 뭐 최저 차감 하지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시장을 이런 시장을 어떤 식으로 나요? 결국 계산기 시장이 되죠. 뭐냐면 얼마나 더 경쟁 업체를 보다 내 폰을 더 싸게 쳐주느냐, 아니 폰을 더 싸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은 폰을 더 비싸게 맡길 수 있느냐, 뭐 이런 가격적인 우위 정책인데, 이걸 저희는 소위 말해서 남성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2015년 1월에 평촌에 있었던 KNC라는 회사가, 이거 답이 없다. 왜냐면 다른 경쟁업체는 지점도 많고 혹은 가격도 나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고 혹은 연예인을 써서 홍보까지 하고 있는데 TV 협찬 막 하는데, 나는 지금 매장이 평촌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광고비도 넉넉하지 않고. 그랬을 때 어떤 컨셉을 만드냐면, 자, 잠깐만. 남자 고객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니까 여성 타겟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뭐냐면, 자, 남성 아니면 여성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성소수자 분도 있겠지만 그걸 일단 제외하고, 자, 그럼 남성형이 득실거리면 반대로 여성인 컨텐츠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성 위주로 딱 들어간 게 어떤 업체냐면 바로 이 소녀폰이라는 업체입니다. 소녀폰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장이 뭐 폰일번가, 뭐 폰사요몰, 폰바이폰, 아니면 폰사닷컴, 멘트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뭐 뭘만 봐더라도 내가 제일 싸요, 아니면 내가 제일 여러분 폰을 정말 잘 해주세요, 저기 사기꾼이에요, 뭐 이랬을 때, 여러분 국내 대리점이 왜 소녀폰에 팔까요? 동남아 분들은 해폰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산 중고폰이 거기로 가면 정말 귀한 폰이 된답니다. 여러분은 실증 났다고 깨졌다고 버리시면 저희가 깨끗하게 고쳐서 거기 보내드릴게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담은 폰은 제게 주세요. 그리고 뭐 소녀폰의 꿈이 있다던가 뭐 컨텐츠 내용이 뭐 얼마큼 쌓여, 얼마큼 내가 잘 쳐드려요. 뭐 이런 내용도 조금 있지만 컨셉의 전체는 저희 베트남 가서 봉사활동했어요. 저희 직원들도 보시겠어요? 저희 직원들은 굉장히 사랑스럽고 소중한 꿈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시장을 쪼개버린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컨셉이 먹히기 시작해요. 시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소녀폰의 트렌드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거 하늘 끝에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하늘 끝까지 쫙쫙쫙쫙 올라가는 거. 자, 소녀폰은 2015년 1월에 여기 초록색이거든요. 바닥에 있었어요. 왜냐면 컨셉 아예 없었는데. 근데 모든 업체들이 다 남성 아니면 싸요, 뭐 폰 사요, 팔아요, 천국이에요, 뭐 이러고 있을 때 다들 막 이러니까 고객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아, 이거 조금 뭔가 좀 이상한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조금 그냥 돈 덜 받고 10,000원 좀 덜 받더라도 좀 좋은 데 써볼까? 혹은 소녀폰 하니까 뭔가 좀 깨끗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녀폰 몰렸고 그 결과 시장을 다 쓸어 담습니다. 예, 한때 강변역의 테크노마트가 그 중고폰의 성지잖아요. 거기에서는 도대체 이 소녀폰 만든 놈 누구냐? 좀 수배를 좀 해보고 싶다. 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들은 얘기고요. 자, 이렇게 돼서 시장이 한번 확 쓸렸어요. 이제, 여성 사이트가 완전히 시장 쓸었죠. 지금도 소녀폰 1등입니다. 전국, 뭐, 한 개 매장도 없던 업체가 전국 60 몇 개씩 매장을 갖게 됐고, 현재 잘 나가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중고폰 판매자, 컨텐처, 그러니까, 마케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잠깐만. 아, 저기 소녀폰 너무 센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예. 이게 이제 오늘의 숙제인 거죠. 남성으로는 이제 잘 안 먹혀요. 남성인 애들도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여기 밑에서 이렇게 막 싸우고 있어. 저기 가면 사기다. 여기, 내가 더 쳐주겠다. 근데 소녀폰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어.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실 거예요? 어떤 컨셉으로 시장을 뚫으실 거예요? 더 여성적으로 가실 건가요? 소녀폰보다? 뭐, 뭐 미즈폰 이런 거 만드실 건가요? 이상하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요럴 때 중요한 게 오늘 수업의 내용입니다. 쇼핑몰 컨셉 전쟁이죠. 중고딩 소녀폰으로 다 몰리지 않을까요? 이게 힘들어요. 업계에서 1등인 애들은 모든 걸 다 잘하는 것 좀 보여요. 그래서 그래서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되지? 자, 그래서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에코폰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도 꽤 오래됐어요. 이 업체가 그래 어설프게 소녀폰을 몇 번 따라도 해보고 해봤는데 잘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유사업체처럼 되니까 오히려 소녀폰을 더 띄워주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는 어떤 식으로 가느냐? 컨셉을 규모와 직관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 에코폰이라는 업체를 제가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에코폰이라는 업체는 여기는 규모와 직관적으로 가는데 규모와 직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소니폰은 굉장히 소셜 사이트 같고 되게 컨셉이 강력하기 때문에 반대의 측면이 있죠. 개인 쇼핑몰 되게 예쁜 인플루언서가 하는 쇼핑몰이 있어요. 그 반대가 뭘까요? 그 반대는 대기업입니다. 소 브랜드처럼 보이잖아요. 그 반대는 대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식으로 되냐? 여기는 소녀폰이 얘기해 줄 수 없는 규모를 어필할 수 있죠. 우리가 브랜드야. 우리한테 맡기면 진짜 내가 대기업급 딱 AS나 서비스로 딱딱딱 해줄게.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고 해서 또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직관적인 고객의 본질적인 부분을 건들죠. 자, 중고폰을 내가 만약에 어떤 업체한테 팔려고 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뭐죠? 사실 제일 원하는 거 어떤 걸까요? 네, 김라면 님도 반갑습니다. 제일 원하는 거 사실 뭐죠? 되게 간단합니다. 네, 컨셉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건데 돈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업체들이 그렇게 내가 돈 더 쳐줄게 아니면은 이거 우리 회사 하면 진짜 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적인 전략으로 쌌고 그래서 험악한 사이트가 됐는데 그걸 보완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업체들이 이제 남자 위주로 사이트를 꾸몄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먹혔기 때문에 떴는데 너무 거기에 레드오션처럼 경쟁이 치열해져가지고 아이러니하게 소녀폰이 떴던 거예요. 그러면 이 소녀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업체들에게 힌트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돌아가면 돼. 근데 기존 업체들이 다 사기꾼 같고 뭔가 전투적이고 안 예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예쁘고 브랜드처럼 어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코폰이라는 업체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느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짭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나오냐면 방금 전에 살짝 사라졌지만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런 게 떠요. CIA급 정보 삭제 프로그램으로 정보 유출 없이 폰을 파세요. 뭔가 대기업스럽죠. 예. 뭔가 대기업스러운 느낌 나고 랭키닷컴 1위 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기에 컨셉 중에 하나는 규모. 여기는 뭔가 때깔이 달라. 여기는 랭키닷컴 1위라고도 막 얘기하고 그런 컨텐츠도 있고 방송의 중심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런 내용이 있는데 중고 명품을 판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거 바로 직관적이에요. 제주도 왕복 항복권 11만 9천 이득, 공짜 커플 영화표 2만 2천 원 이득, 세컨폰 9만 8천 원 이득 뭐 이런 거예요. 정품 리퍼비보다 6만 3천 원 이득, 친구와 맛있는 고기 파트 5만 3천 원 이득 이래가지고 고객한테 아주 직관적인 요소를 비주얼로 보여줍니다. 이게 그냥 2만 원 싸게 해드릴게요, 9만 8천 원 싸게 해드릴게요, 혹은 이거 더 쳐드릴게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여주고 설명하고 와닿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직관이거든요. 즉, 기존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기존의 업체들이 대부분 이런 사이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뭔가 되게 험악하고 막 이런 사이트였는데, 실제로 이 폰 1번가에서 몇 명이 나와서 만든 게 소녀폰이기도 합니다. 근데 소녀폰이 1등을 잘 짜고 나니까 그 반대 요소가 있죠. 항상 시장에는 양면이 있어요. 반대 요소인 좀 싸고 이득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건드려서 그런데 기존의 업체들이 너무 허접하고 이러니까 규모와 직관적으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 녹색이 에코폰이거든요. 녹색이 에코폰인데 이게 리뉴얼 직후에요. 리뉴얼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원래는 여기 뭐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끝에서 놀고 있었어요. 여기 끝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 이제 그 끝에서 놀고 있었던 업체 중에서 탁 튀어나가기 시작하죠. 탁 튀어나가기 시작해서 나름의 입지로 이제 업계 관계자한테 드는 얘기긴 한데 한때 이제 소녀폰의 구매 전환율이나 이런 걸 모두 다 이겼다는 소문이 실속을 엄청 챙겼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짜서 시장을 또 돌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업체가 1등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사실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 업체가 1등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해야겠죠. 뭐냐면 이 컨셉에 맞춰서 계속 컨텐츠도 만들고 그 컨텐츠를 뽐낼 수 있는 다양한 채널에 나가야 되고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런 노력을 많은 업체들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컨셉, 내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순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매출치가 확 바뀌는 게 쇼핑몰의 현실이에요.